짠짠짜란. 아무튼 이렇게 계약서는 썼고요. 생각보다 임장이랑 인테리어를 준비하는 시간을 꽤 많이 잡아야 될 것 같더라고. 맞아. 임장을 진짜 많이 하는 거를 너무 추천하고, 예산이 적은 분들은 아마도 신축보다는 오래된 건물을 보고 다닐 가능성이 크시니까 맞아.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진짜 자재 같은 거를 꼼꼼히 봐야 돼. 우리가 가재울 거기 계약했다가 결국에는 계약 파기를 한 이유가 그 자재 때문이었잖아요. 천장 자재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일단 그 건물은 30년 이상 된 건물이었어. 그런데 뭐 외관이라든지 2층에 있는 공간이었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들어섰을 때 내부의 느낌은 사실 그렇게 막 낡거나 냄새나거나 이러지 않아서 선택을 했었지. 두 군데 업체를 미팅을 했는데 두 군데에서 다 그 천장 자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야. 그 천장 자재가 성면이라는 물질로 된 텍스 천장이었고 그 성면은 1급 발암 물질이에요. 호흡을 통해서도 그 발암 물질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막 뭐 먼지처럼 날리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인체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그거를 이제 쓰면 안 되는 물질로 규정을 하고. 이번에 요가원 준비하면서 공부 많이 하셨네요? 많이 됐어. 이게 내가 한 것도 있는데 업자분들을 다양하게 미팅을 하면서 그분들이 알려주시는 정보가 진짜 크게 도움이 됐고, 그래서 나는 이제 또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요가원 창업을 준비하려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한 업체만 미팅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적어도 5군데 그렇게 하면서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좀 꼬치꼬치 물어보고, 상황이 되면 계약을 하기 전에 가능하면 인테리어 업자분을 미리 모시고 가서 그 현장을 좀 보여드리면서 큰 하자가 없는지 좋다. 그런 걸 좀 미리 체크하면 좋지 않을까. 맞아. 그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이번에 선정한 업체는 굉장히 우리의 생각들을 잘 이해해주고 맞춰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혹은 다른 데들은 되게 고집 있는 데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고집이라기보다는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안 돼요, 이런 뭔가 틀이 있는 분들이 계셔. 근데 맞아. 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에서는 이렇게 하면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식으로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어쨌든 최대한 내가 말하는 거를 힘들더라도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야옹이. 이거 접으세요. 아니, 자, 여기 2층이 우리의 요가원. 야, 2층이 요가원. 동네 상권 좀 어떻게 분석해 보셨나요? 네, 일단 챗GPT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저 앞에 대장 아파트라고 하죠. 5천 세대 대장 있는, 아파트? 5천 세대 이상 있는 아파트 단지 있는데 저기 안까지 이제 들어가 봤고, 저 아파트 바깥면을 따라서 뭐 돌아도 보고, 사람들이 좀 어디로 많이 다니는지 느낌도 보고. 안녕하세요. 구조가 특이하죠? 맞아요. 철근 구조랍니다. 철골. 그래서 H빔 구조라고 치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구축만보다 이렇게 신축을 이 가격에 잘 구한 것 같아. 역시 임장은 많이 다닐수록 좋은 걸 찾는 것 같고요. 창을 통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근처에 시장이 있고 그 시장으로 들어서는 골목가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 앞에는 신축 대단지가 있는데 바로 길 하나만 건너면 이렇게 좀 정겨운 옛 동네와 시장이 있는 곳에
어떤 사랑방 역할을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요가원. 창도 많은데 천고가 높은 게 또 좋지 음.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천고가 높으면 좀 사람들이 공간 왔을 때 더 개방감을 느끼고 탁 트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그리고 일단 창문 크기가 좀 커요. 그래서 충분히 햇빛도 받아들일 수 있고, 요가원 임장하면서 양보하고 싶지 않았던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음이 없는 곳. 그래서 대로를 피했고, 그런 유흥주점들이 근처에 없었어야 됐고, 그리고 두 번째가 햇빛이 잘 드는 곳. 그래서 좀 창이 컸어야 됐고, 어떤 해가 느껴지는 공간이어야 됐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창문 뷰였거든요. 창문으로 좀 보이는 뷰가 그래도 기왕이면 좀 좋았으면 좋겠다. 사실 창문 뷰는 저는 이제 나무라든지 그런 맞아. 그리너리한 뷰를 원하긴 했는데, 제가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뭐 하나는 포기해야겠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그리너리 뷰는 아니지만 좀 더 고즈넉한 그런 기와뷰라든지 그래도 하늘도 보이고, 그래서 너무 만족합니다. 오, 뷰 괜찮다. 그쵸? 저 전깃줄이 딱 안 보이네. 아, 앉았을 때?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했는데 그럼 더 좋지. 그래서 봤을 때 하늘 보이고 기와 보이고, 또 저 기와집들에서 옥상에다가 약간 화초 같은 거, 작은 화초를 심어주셨어요.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주 간간이지만 그래도 보여요. 전력량이 중요하잖아요. 아, 여기 네네. 대전함이 딱 있는데, 네. 야, 이번에 뭐 단상, 삼상, 이게 뭐 네 줄이라면 삼상이라 그랬던 거야. 네, 네 줄이면 삼상이고, 삼상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산업용 전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상은 가정용 전기이고요. 그래서 뭐 에어컨을 사거나 이럴 때도 삼상용이 있고 단상용이 있어요. 단상인데 삼상으로 바꿔야 한다. 그게 비용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차단기 잘 보시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산업용인지. 한전 계약 전력을 뭐 이용 전에 굳이 올릴 필요는 없다. 맞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기본 전력량을 올리면 그만큼 월 전기세가 올라간대요. 기본 전기세가. 그래서 일단은 겨울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바닥 난방은 안 하니까, 그러면 기본 전력량으로 충분할 테니까 그동안은 더 비싸게 전기료 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쓰다가 겨울에 예를 들어서 난방을 하고 히터도 했더니 많이 나왔어. 그러면 한전에서 약간 뭐 경고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날라온대요. 그러면 이제 그때 돼서 전력량을 더 늘려달라. 그리고 이제 좋았던 거는 요가원 오시면 발도 많이 씻으세요. 여름에 우리 그래요? 네, 슬리퍼 신거나 크록스. 요가는 이제 맨발로 하니까 발 씻을 일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 샤워기가 있어서 그래서 전 좋았어요. 아, 발을 씻는구나. 네, 발 씻을 수 있어서. 순댓국집 위층도 봤는데 확실히 그런 국밥류들은 끓이는 냄새가 심해서 맞아. 냄새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아무튼 제일 좋은 거는 직접 현장을 가서 소음적인 부분이라든지 냄새, 그리고 뭐 어떤 빛이 어느 정도로 드는지 그런 거는 직접 느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안녕. 아이고. 아이고 예뻐. 자, 우리 예비 원장님 부팅 화이팅.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칠해주셨나 보다 한번. 아, 이제 나무도 칠 됐네. 이제 얼추 그림들이 좀 이제 완성돼 가요. 네네. 이제 좀 실감이 나고 완성이 돼가는 것 같고, 그리고 투톤 되게 괜찮지 않아, 오빠 생각보다? 또 나쁘지 않은 거. 그치? 근데 저기 칠을 하니까 훨씬 나뭇결이 보이면서 예쁘다. 칠하니까 이쁘다. 얘도 예쁘긴 하네. 그냥 이렇게 빈티지하게 쓰는 것도 예쁠 것 같아. 이사님, 그러면 어제 전화로 여쭤봤던 그 조명, 그 책상 쪽으로 하는 거는 가능할까요? 가능은 해요. 왜냐면 X반도 철이 있어서 네. 저희가 케이블 타이로 선 엮어가지고 네. 이렇게 내리면 가능은 해요. 아, 네. 지금 큰 것들 남은 거는 크게 남아있진 않은데요. 저희 여기 북박이하고 책상하고
네. 그 다음에는 큰 거는 없어요. 좀 어려운 고객님이죠? 많이 어렵습니다. 왜 자꾸 그 질문? 예, 꼼꼼하셔서 어려운 거지 진짜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삼재 고객층이 있는 예단지 주택에 사람이 없다 거리에. 아니에요. 저기도 있고 저 다 사람들이잖아요. 잘한다. 아, 절 좋아. 간판이 왔어요? 맞아요. 드디어 간판이 왔고요. 아. 이거 요가루로 저희 상호 이제 간판 왔는데 페루에서도 소수 민족이 쓰는 언어예요.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다라는 뜻이에요. 주어진 내 삶을 풍성하고 풍요롭게 채우는 그런 것들을 우리 요가루루에서 좀 같이 알아가고 채워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예쁜 것 같아요. 뭐 예쁘게 고급진 것 같아요, 좀. 간판이 되게 입체적이고 이뻐요. 이 디자인이 뭐예요? 차입니다. 아, 예. 공간 소개. 네, 저희 입구에 이렇게 예쁜 나무 현판이 오. 있고요. 인테리어 사장님께서 서비스를 오픈 기간이 좀 지나면 여기다가 또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의 뭔가를 게시판처럼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여기를 눈여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멘트는 뭐 종종 바뀌나요? 네, 바뀔 예정이에요. 저희 또 회원님들이 이렇게 선물도 사주셨고 오늘도 루루후. 네. 책도 잘 해놨다. 네, 이거 이제 이 동네에 서점이 귀엽게. 없어서 아쉬워하는 분들 계실 것 같더라고요. 또 제가 책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화장실 여기 이렇게 있고 회원님들 맞이하는 공간이고요. 회원님들이 차 선물을 진짜 많이 주셔서 좋아요. 아침 이른 시간인데 햇살이 싹 이쁘게 들어오네요. 맞아요. 여기가 와. 통창이다 보니까 빛이 진짜 잘 들어와요. 오. 수련하는 공간은 그냥 최소한의 그 요소들로만 꾸며서 좀 텅 비어 있을 수 있게. 야, 여기는 이쁘네. 네, 회원님들이 채워주시는 공간이니까 스마트 컨트롤이어가지고 핸드폰으로도 이제 앱을 통해서 온오프를 할 수 있어요. 온도 조절도 되고. 그래서 혹시 겨울에 뭐 이걸 내가 켜고 갔다, 퇴근을 했다. 그러면 굳이 요가원에 안 와도 그냥 핸드폰으로 끌 수가 있는 거죠. 조절기 한 대당 3만 원이 추가되는데 그래도 그건 혹시 몰라서 했어요. 요가원 대출 없이 소자본으로 어떻게 창업했는지 비용적인 측면, 줄이는 방법, 팁을 일목요연하게 간추려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각각의 항목별로 얼마나 지출이 들어갔는지 많이 들어간 순서대로 공개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팁 6개로 한번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예산을 줄여서 말하기인데요. 입지를 알아보고 이제 요가원 자리를 보러 부동산을 다니실 텐데 원하시는 보증금과 월세를 말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매물을 부동산 사장님께서 보여주실 거거든요. 그때 내가 생각하는 월세가 예를 들어서 80만 원이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뭐 70만 원이라든지 또는 보증금을 내가 현재 1000만 원을 쓸 수 있지만 보증금을 800만 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좀 낮춰서 말씀을 드리는 걸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보다 보면 어차피 조금 더 비싼 거, 월세 5만 원, 10만 원 더 비싼 거 혹은 보증금 조금 더 비싼 거 부동산에서 어차피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또 실제로 요가원을 창업하고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각종 잡비들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내가 초반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예산을 줄여 말하실 때에는 부동산에도 그렇게 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인테리어 업체에도 그렇게 예산을 좀 줄여서 요청드리는 걸 더 추천드려요. 인테리어로 쓸 수 있는 현금이 뭐 1,300만 원이었다 하면
1,100만 원 정도로 말씀드리고 했거든요. 그렇다 해도 1,100만 원을 넘겨서 예산을 보내주는 업체들도 꽤 있었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해준다고 해도 인테리어 들어가고 공사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그 인테리어 관련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되기도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팁은요, 월세를 다시 한번 협의하라라는 내용이에요. 월세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공간이 있었고 월세가 거기에 가령 80만 원이라고 하면 5만 원이라도, 다만 5만 원이라도 혹시 조율이 가능한지, 깎아주실 수 있는지 협의는 그래도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제가 계약한 이 공간도 처음에는 5만 원이 더 비쌌어요. 월세를 깎아달라고 했을 때 그 요청을 받아들여 주시는 건물주분들도 계시니까 어찌됐든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한 번이라도 꼭 재협의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뺄 수 있는 요소를 잘 찾아라가 세 번째 팁인데요. 인테리어 업체 이제 선정을 하시고 견적서를 받게 되실 거예요. 그 견적서에 이제 항목별로 쭉쭉쭉 나와요. 목공 인건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래서 총 비용 목공이 얼마고, 전기에 인건이 얼마나 들어가고, 비용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금액이 나오는데, 그걸 좀 꼼꼼히 보시면서 내가 뺄 수 있는 부분 혹은 셀프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업체에 요청을 해서 빼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셀프로 진행했을 경우에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나요? 이렇게 체크를 해서 견적서를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거기서도 한 번 더 추릴 수 있는 부분은 뺄 수 있게 검토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희 그 루루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 인테리어 견적이 1,300만 원이 좀 넘었어요. 자잘자잘한 거, 본질이 아닌 거, 꼭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를 좀 뺐어요. 그리고 이제 목공이 아마 대부분 들어가 있을 거예요. 목공은 이런 가벽이라든지 나무를 쓰거나 어떤 벽 처리, 석고를 쓰는 모든 작업을 이제 목공이라고 하는데, 나무 같은 경우엔 보통 칠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도 진한 갈색의 나무이고 이 데스크도 찐 갈색의 나무인데 원래 나무색이 아니라 한번 칠을 한 거예요. 그런 칠 비용도 다 별도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셀프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해요. 보통은 인테리어 이제 알아보실 때 총 인테리어를 한 번에 묶어서 하는 그런 회사들을 알아보실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는 어떻게 진행했냐면 전체 인테리어 팀을 저는 계약을 맺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바닥, 마루라든지 난방 필름, 이렇게 좀 개별적인 항목들은 뺄 수도 있거든요. 우선 견적서를 받아보고 이 난방 필름이나 바닥은 혹시 저희가 그냥 별도로 진행을 해도 될까요? 더 싼 업체가 있어서요. 이렇게 말씀을 계약 전에 미리 해주시면 그걸 거의 받아들여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공이랑 전기 이 두 개는 좀 붙여서 같이 하시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뺀 데는 저는 도매상을 직접 찾았어요. 데코 타일 업체에 그 데코 타일을 납품하는 그런 도매상을 직접 찾아가서 도매 비용으로 저는 바닥 필름이랑 그 마루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비용을 좀 많이 절감을 했어요. 저처럼 전체 인테리어 팀을 이제 구하시면 에어컨이라든지 CCTV 이런 게 아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역시 요청을 해서 내가 직접 알아본 데가 더 싸다 하면은 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필름, 난방 필름 작업을 할 때 전기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전기 작업은 총괄 인테리어 팀이 하기 때문에 이 두 업체를 제가 중간에서 어레인지를 해줘야 돼요. 작업을 언제 할지, 전기 선 작업을 어떻게 할지. 저희 루루는 또 뺀 요소가 뭐냐면 로고를 만드는데 별도 비용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폰트도 무료로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폰트 중에 저희의 정체성과 맞는 폰트를 사용을 했고, 그래서 소자본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어떤 본질에 집중을 할지 집중할 것을 정하는 게 많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인테리어 업체랑 계약을 하면 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품목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구두로만, 말로만 얘기가 오가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 그러한 사항을 반드시 표기할 걸 추천드려요. 루루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런 책상, 그리고 이 가벽에 설치된 이런 선반대, 그리고 뭐 수납함 겸 의자, 탈의실 선반, 생각보다 서비스로 받은 품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당시부터 그 대표님이 목수 출신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강점인 회사였고, 그런 회사를 골라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염두해서 선정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5번째 팁은요. 예상 밖의 지출이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계약서를 작성해 주세요. 아까 전에 제가 루루 같은 경우는 난방 필름 업체를 별도로 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난방 필름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 작업이 들어가야 되고, 그 전기 작업은 인테리어 총운괄팀에서 하는데, 이 인테리어 총괄팀에서 해당 전기 비용은 이제 별도라는 거를 공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한 추가 비용이 지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약서 작성할 당시에 전기라는 품목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저처럼 개별 업체를 쓰는데 전기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진짜 생각보다 꼼꼼히 따지셔야 되세요. 여기서 말하는 전기 작업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떤 작업까지 포함하는 건지, 그리고 저희도 이제 간판을 달았다고 했는데, 저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뭐 서비스로 나무 현판 해드릴게요, 요가원 이름 새겨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걸 간판이라고 제가 계속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판 비용이 당연히 이 인테리어 총 비용에 들어간 줄 알고 있었는데, 간판이 제작이 들어간 뒤에 이제 인테리어 사장님께서 간판 비용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런데 간판 비용이 생각보다 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그 단어 하나하나, 현판인지 간판인지 이런 거 생각보다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세요. 그 다음 마지막 6번째 팁은요. 꼭 새 제품을 고집하지 마라. 당근이나 호요가, 그리고 이미 우리 집에도 너무 많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의자도 중고로 그냥 나눔받아서, 당근 나눔받아서 가져온 의자인데, 이 책상이랑 똑같이 그냥 칠만 한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정수기 선반대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집에 있던 거 가져온 거거든요. 어우 목말라. 대망의 예산 부분 공개하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많이 들어간 비용은 인테리어 비용이에요. 그래서 저희 인테리어 비용은 총 1,145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평수는 계약 면적은 27평 정도이지만 실제 요가원 내부 공간만 따지면 한 21평 정도 되거든요. 뭐 바닥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목공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으로 많이 들어간 비용이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이 1,000만 원이었어요. 이 금액에 월세는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월세는 저희가 월 말에 내서 어쨌든 사업을 시작하고 번 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 많이 들어간 비용이 에어컨, 냉난방기입니다. 냉난방기 한 28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것도 원래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말하셨는데 한 20만 원 정도 그래도 절감해서 같은 제품으로 좀 더 싸게 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간 게 바닥 마루.
한 185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닥, 난방, 필름. 그게 한 116만 원 정도 들어갔고, 복비, 부동산 복비가 한 70만 원 중반 정도 들어갔습니다. 요가 매트 한 70만 원 정도 썼고, 그 다음이 블록과 볼스터, 소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수기도 한 30만 원 정도. 그 대신에 저희는 정수기가 뭐 월마다 매번 나가는 돈이 아니고 그냥 한 번 사면 끝. 그래서 30만 원 쓰면 이제 정수기에 대한 비용은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청소업체에 저희가 한 27만 원? 20만 원 중반대 정도 비용이 들었어요. 이제 잡비라고 해서 뭐 인터넷 설치, CCTV, 그리고 뭐 카드 단말기, 그다음 뭐 요가원을 채우고 있는 뭐 휴지통이라든지 청소도구라든지 신발장, 뭐 이런 각종 잡비들이 나머지 금액을 채워서 이렇게 좀 항목별로 듣다 보니까 좀 맞아, 그것도 있었지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팁, 예산을 줄여서 말하기가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인테리어 하면서 사실 포기한 부분이 많았어요. 저희가 천고가 높은 편인데 이 천고만큼 석고벽 작업을 하려면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서 석고벽 작업도 다는 못했거든요. 그게 처음엔 너무 아쉬웠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본질은 요가 수업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수업의 퀄리티를 어떻게 가져갈지 그런 거기 때문에 무리해서 그런데 비용 안 쓰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지금은 들고요. 그래서 요가원 이제 창업 계획하고 계시고 또 이제 실제로 창업하시면서 인테리어 하다 보면 욕심나는 순간 되게 많으실 거거든요. 한 100, 200만 더 쓰면은 이런 부분 너무 내 마음에 들 텐데 이런 거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근데 처음에 그 마음, 내가 왜 요가원을 차리고 싶어 했고 어떤 요가원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정말 수시로 생각보다 생각해야 되겠더라고요. 본질을 잊고 이거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 한 번씩 떠올리시면서 하면 좀 더 현명하게 소자본 창업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